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 추가 랠리 가능하다. 반도체 홀딩 하시라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6월 25일 날 저점 찍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4%나 급등했습니다. 6월 25일 날 고점 찍고 내려온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6월 25일 날 고점 찍고 하이닉스 기준 58%나 급락했습니다. 아직 AI 혁명 또는 AI 버블이 꺼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를 팔다가 반도체를 사고 반도체를 팔고 다시 하이퍼스케일러를 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지금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메타도 저점 대비 20% 이상, 알파벳도 저점 대비 20% 이상 반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매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근데 왜 반도체를 홀딩해야 되냐? 아니면 반도체가 왜 추가 랠리 가능하냐? 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점 대비 지금 44% 올랐는데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높은 확률로 여기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자금이 저는 반도체 쪽으로 흘러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추가 랠리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먼 관점에서 이번 랠리가 좀 나오면 반도체 비중을 좀 줄이고 보수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뭐 PER 한 5배 구간에서는 반도체를 파는 게 좋다. 5배까지 가는 거는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단기간에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내일 휴가 가는데요. 휴가 가기 전에 이 영상을 구독자님들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서 휴가 가기 전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뭐 여러 경제 위기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경제 위기를 다른 전문가들과 다르게 저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요. 저는 산업을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이거든요. 매크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기업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경제사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다 실적의 피크아웃으로 저는 기록을 합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00년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00년 닷컴 회사들의 실적 피크아웃이라고 봅니다. 즉 이익률의 피크아웃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익의 피크아웃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그때 당시 때는 실적이 없는 회사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고 그리고 실적을 내던 회사들은 이익이 감소하는 피크아웃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피크아웃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08년에는 산업재 피크아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때 당시 때 중국이 07년에 GDP 성장이 14% 나옵니다. 중국이라는 대국이 14% 성장을 했으니까 중국의 최대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수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중공업, 뭐 건설업체들, 그리고 석유화학회사들, 뭐 정유회사들, 말할 것 없이, 그리고 포스코, 이런 회사들이 다 같이 수혜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 코스피가 연간 이익이 한 100조 원 가까이 찍었을 겁니다. 그때 피크아웃 찍고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맞이하거든요. 즉, 금융위기가 먼저 온 게 아니라 중국의 피크아웃이 07년에 나왔기 때문에 08년 1월 달부터 우리 코스피가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파산은 08년 9월, 10월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닥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기록은 금융위기라고 기록을 하는데 사실 먼저 되는 문제는 피크아웃이었다라는 거죠. 산업재 피크아웃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뒤로 중국은 07년에 14% 성장하고 08년에 9%, 09년에 9%, 2010년에 10%뭐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즉 중국의 성장률이 그때 피크아웃을 찍은 겁니다. 그 뒤로 지금 이제 4% 성장으로 접어든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2011년에 또 한 번 급락을 하는데요. 그때는 차화정의 피크아웃입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그때 당시 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유럽발 재정위기, 그때 그리스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2011년에 자동차는 이익의 피크아웃이 나오고요. 화학과 정유회사들은 유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피크아웃이 나오죠. 그리고 중국의 공급 과잉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차화정의 피크아웃이 먼저 나왔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어떤 트리거가 됐던 거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피크아웃이 정말 위험하구나 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요. 전차부대가 주도주였거든요. 전기전자와 자동차의 랠리를 전차부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전차부대의 피크아웃이 나오죠. 그때는 시장을 주도하던 게 모바일이거든요. 갤럭시가 전 세계 점유율 33%를 가져갑니다.
피크아웃이죠. 그 뒤로 갤럭시 점유율은 20%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때 당시 때 아이폰이 되게 부진했었어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스티브 잡스의 어떤 문화를 좀 이어가던 상황이었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은 예뻐야 된다. 그리고 큰 사이즈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인치 때 그 화면을 고수했었거든요. 팀 쿡이 그걸 이어받다가 2013년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왔었는데, 근데 경쟁사들은 막 6인치 스마트폰을 내놓은 거예요. 왜냐면 화면이 너무 작았잖아. 4인치로 뭔가를 보기에 또는 업무 보기에 불편함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이제 아이폰이 아이폰 플러스를 내면서 6인치 대 시장으로 뛰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아이폰이 다시 성장기를 맞이하는데, 그때 갤럭시 점유율을 갉아먹은 거죠. 그리고 샤오미가 또 등장을 하면서 중국의 굴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2013년에는 그때도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전차 부대의 피크아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우리 코스피가 좋았거든요. 그때는 화장품의 피크아웃이 나옵니다. 중국의 화장품 순위가 1위부터 10등까지가 전부 다 한국 화장품이었고 대부분이 다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경쟁이 심화됐죠. 그래서 화장품의 피크아웃이 나오고요. 2018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피크아웃이 나옵니다. 물론 기록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악재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게 반도체 피크아웃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도 주가는 반도체 피크아웃이 나오면서 선행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코로나 특수 피크아웃이 나오는데요. 코로나 때 전 세계가 셧다운되면서 운임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석유화학 회사들이 공장을 문 닫다 보니까 쇼티지가 발생하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뭐 라텍스 가격도 급등하고 고무 가격도 급등하고 여러 석유화학 제품들이 다 급등했거든요. 그때 코로나 특수에서 수혜를 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익도 뭐 사상 최대치 가고 삼성전자 동학개미가 일어나면서 주식시장도 또 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피크아웃이 나오죠. 이제 돌아와서 26년은 이번에도 코스피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고점 대비 지금 한 44% 정도 코스피가 하락했는데 국내는 반도체 피크아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M7의 피크아웃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국내는 반도체 피크아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의 정점은 그리고 성장의 정점은 주가 측면에서 피크아웃이거든요. 그리고 M7은 피크아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M7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독점 기업이 아닙니다. 다들 그동안은 독점 기업이었죠. SNS 독점, 인터넷 쇼핑 독점, 뭐 모바일 독점, GPU 독점, 다 독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AI 경쟁으로 모두가 다 한 전장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는 승자도 있을 거고 패자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M7 기업들 중에서 패자가 나타난다는 건 사회적 손실로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겁니다. 저는 M7 기업들이 실적이 당분간 좋아도 경쟁 심화로 인한 멀티플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즉 할인율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도 저는 이미 정점이 나왔다. 물론 어제 미국의 S&P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근데 아직 금융시장 내에서는 이 실적의 정점을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멀티플은 지금 싸지고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 실적은 양호하니까 근데 대신 멀티플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꾸역꾸역 신고가는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더 위험해 보이거든요. 멀티플은 이미 하락하고 할인율은 이미 적용이 되는데 주가는 꾸역꾸역 올라가.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인터넷 혁명에서 AI 혁명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인터넷 혁명 때는 SNS가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AI 시대에서는 LLM이 생각을 모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6월 달에 사상 최대 고점을 찍고 시가총액 1000조, 2000조 되는 기업이 하루에 10% 이상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번에 산이 높으니까 골이 깊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도 M7 기업들이 얘네들은 지금 기업 하나가 코스피 시가총액 정도 되거든요. 아마존이 지금 3조 달러가 넘으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수준 됩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지금 하루에 15%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하루에 17% 올라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루에 15% 올라가나 아마존이 15% 올라가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현상이 LLM이 생각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버블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2025년, 2024년 이전의 미국을 생각해 보면 M7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뜨거운 가열이 우리가 이거를 열광적으로 쫓아갈 게 아니라 위험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반도체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어쩌면 이 반등이 되게 끝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M7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미국의 뭐 ETF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국내 반도체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이번 반등에서 조심해야 된다. 또는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제사를 이야기하면서 피크아웃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피크아웃이 항상 선행한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주가가 많이 빠진 뒤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선행하는 거는 언제나 피크아웃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 피크아웃이 맞고요. 미국은 M7 피크아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다음에 부자 될 사람은 지금 위기를 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지만 팔 것이거든요. 팔고 나서는 또 아주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이 다음 턴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잡겠습니까? 저랑 같이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알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